자, 영국 M&G, 모건 스탠리, 월세 수요 돈 냄새 맡고 들어온다. 130조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비교하자면은 SK 하이닉스 사이즈의 글로벌 회사가 한국에 투자를 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반격이 시작되죠. 한국에는 갈아타기를 할 것들이 되게 많고 글로벌 회사들, 그러니까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회사들한테 반전세는 거의 쥐약이거든요. 우리에겐 아직 반전세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트너입니다. 부동산계 이번에 새로 일어나고 있는 뉴스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 다른 업계에서는 사실 크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내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뉴스인데, 전세 지금 사라지고 월세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 좀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또 이 기사를 좀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요거 자, 영국 M&G, 모건 스탠리, 월세 수요 돈 냄새 맡고 들어온다. 글로벌 공룡들 몰려온다. 요 뉴스거든요. 외국계 자본은 그간 국내에서 오피스나 호텔,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주력으로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늘고 있어서 국내 임대차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해외 자본이 다른 국가에서 보기 드문 한국의 전세 제도 때문에 진입을 망설였는데, 최근 1, 2인 가구 증가세가 눈에 띄게 늘었고 전세 시장에 불안해서 월세 수요가 커지는 것들을 보고 한국 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라고 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 라는 평가죠. 최근에 월세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전세 사기 때문에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많이 선호해가지고 월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딱 서울의 다가구만 놓고 비교를 해봐도 원래는 56대 43이어서 약간 비등비등했는데 지금은 75대 25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고 월세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월세를 계약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이건 다가구에 대한 비중만 그랬는데 비아파트는 이게 진짜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KB에서 1인 가구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1인 가구의 특징, 1인 가구는 주로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집은 쉬기 위한 공간으로 자가가 아니더라도 꾸미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원래 이게 내 집이 아니면은 돈 아깝다, 꾸미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1인 가구의 주 생활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거주하는 주택 유형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연립 다세대 주택 1인 가구 40%가 거주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의 30%, 그리고 오피스텔은 비중은 좀 낮은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19.6%였는데 2.6%가 늘어가지고 올해는 22.2%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20대 30대 보면 연립이랑 다세대 주택이 40%가 넘어요. 아파트도 뭐 한 18%에서 20%, 25% 정도 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1인 가구들이 연립 다세대에 살고 있는데, 연립 다세대에 사는 사람 중에서 아까 보면은 그 얘기 했잖아요. 월세 비중이 높아진다.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많아진다. 요거를 이제 틈 타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큰 회사들이에요. 큰 회사들. 하인스, M&G, 모건 스탠리. 저도 이 회사는 처음 들어봤어요. 콜버그, 크레비즈, 로버츠 등요. 이게 930억 달러 정도 되면요, 여기 나왔는데 130조 정도 되는 거예요. 130조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비교하자면은 SK 하이닉스가 한 130조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딱 사이즈의 글로벌 회사가 한국에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여기에 투자를 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통계치를 보면요,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 거의 다예요. 조금씩 줄어들긴 있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보면은 2019년에 86%, 2020년에도 86%, 21년에도 86%, 22년에 85%, 23년에도 85%.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거의 다라는 거죠. 이제 나머지 한 15% 정도는 대부분 LH 임대주택이라든지 SH 임대주택 이런 곳에서 가지고 임대를 해주는 주택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께 거의 다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겠다라고 한 뜻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임대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겠죠. 여기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큰 돈이 들어오고 매매가 이제 거래가 되게 많이 될 거예요. 일단 강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주택들 이런 것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거기서 이제 건축을 새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조금 더 고급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아마 임대주택의 품질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많이 올라가고, 개인과 이제 거래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회사랑 거래를 할 수 있는 월세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겠죠. 이게 이제 개인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 보이겠지만, 제일 안 좋은 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주거비 자체가 방어가 되게 많이 됐어요. 왜? 너무 월세가 비싸면 그냥 전세로 옮겨가도 되는 거잖아요. 주택 임대료가 크게 상승을 하겠죠. 올라가겠죠. 회사가 이렇게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새로 건축을 하고 사람들을 모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집 좋아요 라고 하고 막 사람들을 막 모집을 할 거예요. 처음에는 비싸지도 않게 할 거야. 좋은 시설인데 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좋은 시설인데 정말 살아보니까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원래는 야 60만 원에 사세요 라고 했는데 2년 뒤에는 80만 원입니다. 또 2년 뒤에는 100만 원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분명히 인근 개업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은 법인들과 거래를 할 거예요. 왜? 땅도 필요하고 집주인들의 모든 DB들, 데이터들을 한 번에 확보하게 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동산들과 상생을 할 겁니다. 여기 임대도 너네가 맞춰줘도 돼 라고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근데 우리 이제 사업이 안정화됐어. 그러니까 너네가 뭔가 해줄 거는 거의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시장 자체가. 회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작은 업체를 하나 세워가지고 여기서 관리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관리도 하고 임대도 하고 이런 회사. 얼마 전에 그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는데 그때 형태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대 30대 이런 친구들이 이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때 필요한 자격증이 뭐냐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될 수 있는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지금이랑 좀 다르게 될 수 있겠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취업의 필수적인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그 임대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도 글로벌 기업들한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올 건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그럼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무실 창업하는 거 안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반격이 시작되죠. 원래 외래종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을 큰일 났다, 생태계가 파괴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황소개구리라든지 뭐 되게 많잖아요. 뉴트리아? 이런 것들도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자, 이것도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은, 한국에는 독특한 문화인 전세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전세 문화 때문에 이때까지 못 들어왔고 이제 월세로 전환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게 조금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주거비가 올라갔다, 임대료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월급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비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럼 쓸 돈이 없잖아요. 20대, 30대들이 주거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쓸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월세를 감당하면서 계속 지낼까? 전세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겠죠. 전세도 충분히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진다라는 말을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거든요. 전세라는 게 나라에서 기획해가지고 만들었던 제도가 아니라 그 민간에서 이렇게 계속 있었던 특유의 문화 같은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 문화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전부 다 월세로 바뀔 거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특히 아파트를 빼고 비아파트 부분에서만 특이하게 월세를 전부 다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아직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잡지는 않을 거다. 처음에는 조금씩 투자를 하겠죠. 조금씩 투자를 해보고 거기 수익률이 괜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법인도 차리고 업체도 차려가지고 관리를 하겠지만, 당분간 그럴 일은 없겠죠. 대부분은 한번 시작해보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에는 갈아타기를 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전세라는 시장도 있고 반전세가 있어요. 또 반전세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성이 또 높아진단 말이에요. 글로벌 회사들, 그러니까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회사들한테 반전세는 거의 쥐약이거든요. 아니, 우리는 수익 때문에 들어온 거지, 우리가 집 사가지고 낮은 가격에 월세를 받을 거면은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부동산 업계에
가장 큰 악재는 아닐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야, 네 말 들었다가 이거 전부 다 글로벌 공룡들이 하지 않느냐, 내가 부동산 창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제도 자체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아직 반전세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반전세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